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 장도 힘내서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거렸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인데요.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유예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따른 화석 연료의 급격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합니다. 특히 석탄은 모든 연료 가운데 배출 면에서 최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환경을 이유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지 2달 만에 번복을 한 건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머스크와 테슬라의 뒤통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테슬라는 약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당시 3만 3천 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지난달 중순 6만 3천만 달러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하며 투자를 독려하던 1분기 동안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스크는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머스크의 트윗에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 비트코인 행보를 이어가던 일론 머스크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갑자기 등을 돌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틀 전인 지난 11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가 도치코인을 내 결제를 허용하길 원합니까? 이런 설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92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78.2%가 그렇다고 답했죠. 이 트윗을 올린 직후 도치코인은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연기한다. 머스크는 이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보니 시장에서는 중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이 테슬라 판매에서 친환경을 내세웠던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머스크에 대해서는 한쪽에선 친환경을 외치면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비트코인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 이율 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적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머스크의 트윗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사람들은 머스크를 암호화폐 가격 조작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발언은 결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향력만큼이나 꽤나 신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그의 발언에 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생각하며 조금 더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모습이길 바랄 뿐이죠.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시청 가능하니까 다양한 댓글과 의견 많이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주 공장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러게요. 제가 저번 주에 못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자주 바쁘시죠. 네, 자주 좀 뵐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살짝 해보면 저희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급격한 급락 흐름이 나타났다가 그래도 좀 많이 낙폭을 좀 축소시킨 모습이긴 합니다. 자, 기관은 거래소 시장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리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 오늘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각 경제 채널 특징주 어떻게 꼽아봤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TV입니다. 중앙 에버비스, 비덴트, 키움증권, 서린바이오, 태양금속, 에이티넘 인베스트, SK하이닉스 들어왔고요. 한국경제TV는 GS,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교육, LG U+, 코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우리기술투자, 포스코 엠텍, HMM, NHN,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서린바이오, SK하이닉스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에는 흥구석유, 한국선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양생명, HMM, 그리고 LG U+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장이 오늘도 뭐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고 예.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뭐 실적 잘 나왔던 기업들도 여기 몇 개 좀 표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딱 두 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많이 그러게요. 빠졌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정말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집중적으로 뭐 거의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좀 팔고 있는데 이 벌써 3일째입니다. 공매도만 해도 지금 이틀 동안 삼성전자에 200만 주가 나와 있고 예. SK하이닉스도 못지않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뭐 장 끝나봐야 되겠지만 공매도가 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저기 7,8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전기전자에 매도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IT를 지금 버리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좀 외국인들의 시각이 지금 IT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뭐 마치 끝났다는 느낌으로 자꾸 좀 정리를 하고 있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고전을 일단 면치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 때문에 그래서 네. 이쪽과 관련해서 오늘 뭐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이제 일부 기업들이 강하고 역시 그 HMM은 항상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주가가 연일 강합니다. 그러네요. 여전히, 예.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눈에 띄는데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LG U+도 같아요. LG U+도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예. 통신사고 특히 통신사들은 그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더 부각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섹터보다도 그냥 이제 다 개별 기업 위주로 이렇게 좀 포진을 해 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빨리 좀 분발을 해서 주가 좀 진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꼭 좀 짚어봐야 할 종목이겠네요. 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많이 뉴스들 나와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역시 그 외국인들의 지금 엄청난 지금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고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대만의 IT 업체도 지금 엄청나게 엄청 빠졌었죠, 또. 어제 예, 보셨겠지만 4% 예. 예, 그래서 어제 뭐 TSMC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그래서 IT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매도 공세가 되게 심하고 이건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하루에 뭐 4%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지금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대로 그냥 따라하고 있어요. IT가 안 좋으니까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이게 반도체가 좀 공급 강에 빠지면 어떡하나. 지금 가수요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서버 업체나 일부 이 어떻게 고객사들이 없는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사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으로 오르고
수요도 이제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왔는데 가수요라는 거는 이제 없는 수요를 만들어서 낸 거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에는 이게 만약에 뭔가 공급이 정상화되는 순간 가수요가 해소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마스크처럼 작년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한번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결국엔 이제 마스크 가격도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도 반도체도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투자라는 건 사실 좋은 건데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또 너무 공급 과잉에 빠지면 어떡할까? 예, 특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업황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업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의 오스틴 공장은 메모리 공장이 아니고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게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하는 건데 지금 비메모리 쪽은 사실상 지금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공급 과잉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아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이 파운드리 공장을. 그래서 오스틴 공장 증설은 오히려 좀 호재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만날 텐데 만나서 그 하루 전날 백악관에 또 삼성전자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돼서 투자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주가 빠지면서 되게 가격 매력 생긴 데다가 배당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지금 지분도 일단 다 증여를 받았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보유한 지분을 팔아서. 통해서. 근데 지분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강화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럼 방법은 빌리던가 배당 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뭐 빌리는 뭐 어느 정도 빌리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배당도 늘려서 그걸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배당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하방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니까 너무 그냥 지금 자리에서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좋은 부분들 한번 기대하시면서 조금 더 견뎌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울상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10만 전자까지 바라본다는 얘기 있었고 어떤 증권사는 12만 원까지도 네, 또 목표 주가를 맞아요. 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8만 원이 깨졌고 그래서 고점 대비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20% 넘게도 지금 빠진 상황인데 그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쪽 섹터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좀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직은 그러니까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그래서 삼성전자 달려갔던 건데 작년 말에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슈퍼 사이클이 쉽지 않을 거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힘이 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 사이클은 무슨 슈퍼 사이클이냐 하반기에 공급 과잉 가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건데 사실은 슈퍼 사이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이 서버 업체들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서 서버 증설을 계속 할 겁니다. 특히 3분기에 많이 하는데 근데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재고를 쌓아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쌓아놨으니까 더 구매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그 예상과 좀 다르게 하반기에도 더욱더 이 재고를 더 확충을 한다면 슈퍼 사이클이 진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예. 기대감이 있던 게 지금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96,000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96,000원 갔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8만 전자가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슈퍼 사이클이 지금 안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안 와도 여기서 더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상한 거 다르게 좀 더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주가는 또 9만 원, 10만 원 금방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이미 안 좋은 것들은 반영한 주가니까 지금은 한번 좀 그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이 공급 부족한 건 결국 투자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완성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좀 반도체 매출이 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뭐 한두 달 안에는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면 반도체가 공급이 제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그 악재는 아니거든요. 언젠가 해결될 악재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국민주로 불리다 보니까요. 뭐 울상 지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1.5% 빠지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육회사인데 메가스터디 교육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워낙 또 유명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 3대 회사가 있더라고. 메가스터디랑 그 디지털 대성하고 대성학원이죠. 그다음에 이투스인가요? 네. 그쪽이 이제 3대 장으로 좀 불리는데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 스타 강사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나 봐요. 어떻게 뭐 영업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고등부 매출액이 주력인데 50% 증가했고 초중등부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75%인데 뭐 엠베스트라는 이제 브랜드를 달고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이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 이제 이 고3 수험생들이 고등부 결제를 한 다음에 듣는 편인데 지금 고2, 고1도 그냥 미리 듣는데요. 그런 수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려는. 대단합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약간 선행학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도 예전에 언급을 했지만 2023년부터 수능 정시 모집 비율을 한 40%까지 확대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2021년도인데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수능을 거의 그냥 다 수능을 봐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면접 보고 이런 게 별로 없었고 다 네. 무조건 그냥 수능 봤어야 됩니다. 거의 뭐 100%였는데 지금은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바뀌어 전형이 버렸더라고요. 정말 많아졌어요. 예, 오히려 수능을 보고 가는 학생들 비중이 20%배밖에 안 되고 수시로 이제 수시 모집이죠. 예, 그런 모집 비중이 뭐 70에서 80%나 되다 보니까 이게 교육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수능을 안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근데 교육부가 이걸 늘린다고 했어요. 어쨌든 또 입시비리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회사들은 초초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정책도 주가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비싸진 않습니다. PR 한 10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 한번 이 기업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와주면서 6%까지도 지금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쭉 좀 체크하면서 지켜보죠. 메가스터디 교육, 그럼 마지막 종목은 뭘 보세요? 예, 셀트리온 뭐 사실 셀트리온 말씀드리기가 좀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뭐 얘기는 해야죠. 예, 그렇죠.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주가도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요.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오늘은 희망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램시마 SC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죠. 램시마가 이제 그 레미케이드를 이제 이 복사한 거죠. 복사해가지고 만든 이제 하나의 항체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램시마 같은 경우는 그 SC가 뭐냐면은 그냥 주사예요, 주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정맥 주사 맞거든요. 이런 거 치료할 때.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2시간인가 3시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주사를 맞아야 돼요. 불편하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SC는 뭐냐면은 그냥 집에서 자기가 자가 주사 놓으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자주는 놔야 되겠지만 그럼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되게 간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굉장히 좀 그 매출액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아직까지는 뭐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유의미하게 지금 뭐 그런 매출액은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번에 어쨌든 23%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3%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좀 잘 나왔는데 이게 아마 2월 달에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한 하나의 바이오시밀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플라이마라고 하는데 휴미라라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제품인데 이게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유럽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생산을 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기겠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판매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아마 그 매출액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마진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 준비 물량이 좀 잡히면서 실적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못 움직이는 건 지지부진합니다. 네, 투자들이 네. 원하는 건 뭐냐면 레키로나주라고 그 코로나19 치료제 있잖아요. 네. 이게 유럽에서 빨리 승인받기를 원해요. 근데 일단 유럽에서 승인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임상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3분기에 공식 허가 받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돼서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잖아요. 합병. 네, 작년에 이제 그렇죠. 작년 말 정도에 합병 이슈 나왔는데 올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서정림 회장이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 안에 반드시 3사 합병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합병 모멘텀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를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왜냐면 저도 이제 너무 올라갔을 때는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좋아지는 모멘텀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주분들 한번 좀 반등의 어떤 그 기회를 좀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합병에 대한 이슈, 또 단기적으로는 또 올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요 매출 2조를 넘을 가능성이 또 높다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 부분도 함께 또 보시죠. 셀트리온 오늘 장에서 좀 약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이네요. 또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후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시청자분들의 몫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자,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겠죠? 네, 오늘장 이야기는 앞에 연블리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더 첨언을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래도 키포인트를 집어주셔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오늘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장중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힘이 없죠.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네.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이 4월 22일 날 고점을 만들고 한 8.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고점 만들고 지금 하락한 수치를 보게 되면 3.5%? 이 정도 하락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개인의 힘이죠. 이를 잘 받치는 쪽은 오히려 좀 선방을 하고 있고 대방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많은 쪽이 거의 지금 강제 청산이 되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지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동학개미 운동을 펼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티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동향에 따라서 지금이 단기 저점이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여전히 뭐 레버리지 크게 쓰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가장 또 바로미터는 유가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유가가 하향 안정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서 적어도 WTI 기준으로 한 60달러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시장이 안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고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였었는데 매도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선물 시장은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주 볼게요. 어떤 특징주인가요?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주가가 급등하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샘표 식품입니다. 네, 혹시 앵커님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스파게티 좋아하죠? 네, 혹시 폰타나라고 아십니까? 알죠. 네, 그 모델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죠? 네, 다니엘 헤니가 맛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제외하고 그냥 예. 스파게티 맛있습니다. 맛으로,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 마트에서 시식을 하더라고요. 전지현 카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지현 카레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직 맛 못 보셨죠? 네, 태국식이다. 이게 브랜드가 티아시아라고 하는데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나요? 엄청 맛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태국의 맛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오늘 보니까 급등하네요. 네, 이런 실시간 검색에서도 음식료 쪽에 보면은 카테고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장류라고 하는 장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가 이제 HMR 쪽으로 확대를 하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신제품이 트렌드에 맞고 제 입맛에서 맞다.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응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주가를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작년 순이익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도 음식료 업종 좋았을 때를 연장선상에서 실적 잘 나왔는데 시총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한 7.5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재무구조 양호한 부분들 생각해보게 되면 오늘 가다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눌림 목대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네. 쪽에서 일단 눌림 목대 한 5만 6천 원대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업체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네, 그래도 카레 맛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카레를 찾아봤는데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네, 저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샘표 식품 오늘 10% 이상 급등 흐름이네요. 57,600원이고요. 자, 다음 종목 또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또 시장 오늘 금융주가 핫하죠.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숨겨진 저축은행 관련된 섹터도 금융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푸른 저축은행이 지금 현재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글로벌 중앙은행이 긴축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쪽에서 금융주가 움직이는 은행부터 보험. 그래서 이런 쪽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그냥 시세 무시하시고 비중 한 10%는 일단 끝까지 가보자. 어차피 금리는 나중에 가면 올라갈 테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특히 4월달 기조를 보다 보니까 4월달 대출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하느라고 SK IT 때문에 시정 대출이 늘었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어떤 금융 쪽에 대한 기회 요인들은 높다는 관점 쪽은 관심 있게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작년 순이익이 한 219억이 나왔는데 시총이 3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 관련된 쪽 치고는 좀 비쌉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짝 비싸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축은행 관련된 쪽에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상상인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업체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네네. 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쪽이 더 관심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지난 3월 달에는 또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또 네네. 공시 요구가 했던 그런 테마주기도 한데 푸른 저축은행 금융주로서 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63%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를 살펴봤는데 오후장 전략도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었는데 다시금 좀 또 키워 나가는 모양새예요. 네,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관점을 봐야 되겠죠. 기관이 좀 사주셔서 방어를 하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치느냐. 예. 근데 지금은 반대 같습니다.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고요. 기관이 살짝 매수했다가 발을 빼는 느낌입니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 쪽에서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나오는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현금 없으신 분들 좀 챙겨서 다음 시장에 바닥이 확인될 때 그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 좀 해두시면서 어쨌든 총알을 가지고 계셔야 또 그렇죠. 정말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리스크 관리하시라는 조언이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네요.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대표님 그럼 관심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관심주는 좋은 종목 있으면 사야 되는 관점인데 그런 쪽에서 코나이란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나이. 아, 네, 아이. 네. 네, 아이 그건 참아 못했는데요. 예. 네, 이 회사가 코나카드라고 유명하죠. 혹시 쓰십니까, 앵커님은? 네? 코나카드라고 아십니까? 코나카드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 혼자 쓰고 있었네요. 저 혼자 삶에 관심이 많네요. 근데 이 카드가 뭐 커피 브랜드 가면은 한 20% 할인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선물형이죠. 근데 지금 원래는 이 회사가 스마트 카드나 전자 카드 쪽에서 국내 1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국내 최초로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지문 카드 제품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런 것쪽과 함께 또 하나의 실적이 이번에 1분기에 잘 나왔는데 강점이 지역 화폐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부산 동백전 예. 그 전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돈전자입니다. 네, 부침개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인천의 이음카드 이런 예.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지역 화폐의 활성화와 함께 또 모 대선 주자의 또 공약이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활성화됐을 때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예. 쪽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59%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시장이 약할 때 조금씩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실적 잘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네.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한 4만 천 원대 밑에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난 흐름 때 보여줬던 중기 저항권 한 4만 8천 원대, 5만 원대 이 부분을 돌파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실적이 흐름 잘 나오는 기종 네. 확인되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 5만 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만 8,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조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좀 횡보는 이어져도 주가의 탄력은 다음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 현재 강보합권 41,150원인데요. 매수가는 한 41,000원 선에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주 코나아이까지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각 경제 채널 관심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위압, 팜스코, 삼성증권, 휴젤, 대우건설, CJ제일제당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SK텔레콤, 한국금융지주, 현대차, 코웨이, 제일기획, 웰덱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 봅니다. 강원랜드, SM, 이구산업, 한국셀석유, YG엔터테인먼트, 휠라홀딩스까지 담았네요. 자, MTN은 스튜디오 드래곤, BGF 리테일, 현대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인터파크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의 전반적인 흐름 또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인터파크, 리테일도 올라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요? 예, 관심주요. 관심주요. 네. 일단 CJ제일제당부터 뽑아왔습니다. 예. 네. 요즘에 간편식 매출이 좋잖아요.
1인 가구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간편식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뭐 코로나랑은 별로 관계는 없었던 이슈였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외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가정식의 판매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냉동식품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냉동식품 부분에서 이제 만두 시장에 또 강자 위치에 있는 CJ 제일제당 실적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식료 업종이 요즘에 그 재료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국제 네. 곡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뭐 밀, 맞습니다. 뭐 옥수수, 뭐 콩, 대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완전 수직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을 가격 인상에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1분기 실적도 네, 잘 나왔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 요즘에 뜨고 있는 게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미생물을 이용한 플라스틱이에요. 친환경. 그렇죠. 예. 친환경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원래 썩는데 뭐 100년 걸린다, 200년 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친환경 기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플라스틱도 이제는 썩는 재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5년 이후에 3조 원 시장까지 형성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CJ 제일제당이 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CJ 제일제당의 만두에 뭐 고무장갑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기는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주가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 아닌데 만약에 이 이슈가 확산되면 투자 심리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 정도는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고무장갑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뉴스에서만 보고 실제로 제가 먹는 거에 그런 거를 본 적은 없는데 보게 된다면 저도 적잖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인데요. 한 증권사는 또 10조 원까지도 시가총액을 보기도 하고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고 오늘 장에서 3.85%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컨텐츠 업종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그 콘텐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집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 기존에 보시는 분들은 시청 시간이 늘어났고 기존에 안 보셨던 분들은 뭐 새롭게 이제 가입도 동영상,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네, 예. 콘텐츠를 보는 많이 보시나요, 동영상 콘텐츠? 네,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시간 될 때마다 보는 편인데 이게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콘텐츠를 볼 수도 있고 그쵸. 또 뭐 근데 하시나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이제 동영상 보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예. 휴식으로 좀 가지는 그런 편인데요. 또 OTT 채널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몸값이죠. 그러니까 몸값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져가고 있다. 뭐 그 중심에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빈센조라든지 철인왕후 이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가 많이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품 판매 단가가 올해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그 드라마 제작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 공급이 작년보다 20% 이상 확대될 수 있다라고 증권가 쪽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소된다고 해서 이런 콘텐츠 소비가 뭐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성은 계속 풍부하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좀 며칠째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네네. 그럼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좀 살짝 짚어봐 드려볼까요? 네, 역시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 그리고 지금 콘텐츠주가 며칠 동안 다 약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락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매수를 하신다면 9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9만 원이 기술적으로도 전저점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9만 원 구간에서 매수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으로는 약 11만 원. 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추가 조정을 좀 더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추가 조정이 나와서 9만 원의 기회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오기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는 편의점주 중에서 BGF 리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편의점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은 백신 처방이 이제 확대가 됐고 또 유동인구도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GF 리테일은 GS 리테일 대비해서 그 특수점포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수점포는 관광지, 뭐 학교 아니면 이제 다중 이용시설 뭐 이런 곳에 있는 편의점을 말해요.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입은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에 보시면 뭐 관광지에서의 뭐 관광이라든지 나들이 이런 것들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점포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에서도 이제 간편식을 팔죠. 네, 간편식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부분. 또 요즘에는 그 편의점에 진짜 그 없는 게 없다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할 정도로 뭐 보셨어요? 마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쵸. 네, 편의점이 크기도 네. 되게 커졌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명품 와인, 아, 그쵸. 명품 와인. 뭐 150만 원짜리 완판됐다 이런 소식도 들었고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만한 이제 명품 브랜드들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옷도 살 수 있고요. 뭐 신발도 살 수 있고 택배, 의약품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마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형 편의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인당 매출이죠. 네, ARP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편의점이 없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제한된 편의점 내에서 한 명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취급하는 상품이 다변화된다라는 것은 1인당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의 성장성을 꾸준하게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쨌든 100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통주예요. 그래서 이마트, 뭐 최근엔 조금 흔들렸지만 뭐 이마트,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 편의점주가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 부담을 보면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 다른 유통주 대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언급까지 해주셨고요. 사실 편의점 그동안 좀 비싸다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 할인 행사도 참 많이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신용카드 잘 이용하시면은 제휴사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까지 알아봤네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 관심주 볼게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성장주를 갖고 왔어요. 네, 유진 로봇이고요. 네. 유진 로봇은 말에도 들어있듯이 이제 로봇 사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물류 그리고 청소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역할을 그냥 단순히 그냥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위험한 것을 그냥 대신해주는 역할 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장점이 있는 게 일의 효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뭐 10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날씨에 강하죠. 뭐 덥던 춥던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똑같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뭐 노동 로봇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로봇이니까 로봇주들 최근에 주춤할 때 다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의 기대감이 가장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그 10개 정도 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출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약간 주춤하고,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이런 형태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의 가격 모멘텀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사진이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요. 그 자율주행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좀 많이 꾸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 성장성 꾸준하게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순 성장주보다는 신성장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는 제약바이오, 뭐 IT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신성장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쪽으로는 아마 돈이 꾸준히 유입될 겁니다. 그에 따른 복합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쪽으로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사실 봐요. 그러면 아직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기존 성장주보다는 신성장주를 계속해서 찾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신성장주, 그러니까 요즘에 뜨는 테마,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테마 그런 것들을 꾸준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랜만에 좀 신성장주를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경기 민감주나 소비재 쪽으로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오랜만이네요, 유진 로봇. 네, 아무래도 좀 다양한 시각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기는 한데요. 지금 하단에 120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3,000원 후반대의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90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고 매물대가 되는 가격입니다. 1차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6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이네요.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15원인데 매수는 현재가 그리고 3,900원 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네, 분할 매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원, 손절라인 3,600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함께 볼 텐데요. 장 초반 2%대 낙폭을 기록했지만 더 빠지진 않았고요. 다행스럽게도 바닥이었습니다. 수직 낙하하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 시장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만큼 거래소에는 13조 원이 넘어가는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7% 하락세 3,137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하면서 956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리스크의 옵션 만기일까지 외국인이 매도할 만한 조건이 잘 갖춰졌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째 매도 우위입니다. 현재 8,500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그래도 장중에 개인과 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방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개인도 8,300억 원의 강한 매수세가 집중되긴 하는데요. 기관이 매수 물량을 많이 줄였네요. 32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강하게 매수했던 외국인은 갈수록 매수 물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나왔네요. 117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6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네요.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모더나 관련주 보겠습니다.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은 모더나와 SK는 노바백스와 구체적인 백신 계획을 짤 것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도 모더나가 한 국내 업체와 위탁 생산을 얘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2종목이나 보이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서린바이오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4위인 네이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었네요. 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8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유통 관련한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일신바이오가 제일 좋네요. 19%의 오름세 6,7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철강 등 경기 민감주에서 내수주,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세가 넘어왔다는 건데요. 관련 테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금융주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리 상승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수혜주들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주는 예대 마진이 상승하게 되고요. 보험주는 채권 운용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주들은 최근 땡큐 동학개미를 외칠 정도로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4종목 모두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한화생명이 제일 좋습니다. 9%의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4,2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좋습니다. 제주은행도 7.5% 오르면서 7,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내수주죠. 잠잠했던 식품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샘표식품은 오늘 장에서 9%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CJ제일제당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인데요. 3.8% 오르면서 47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들어봤고요. 요즘 뭐 내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 잘 체크하시면서 오후장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